네, 안녕하세요. 아트메신저 빅소 이소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작가는 바로 이 박스 안에 있는데요. 보이시죠? 크기가 상당히 커요. 자꾸 저희 그림이가 자꾸 밑에서 알짱거리네요. 오늘 소개할 화가는 이탈리아 화가인데요. 혹시 이탈리아 하면 어떤 유명한 화가가 떠오르나요? 파스타 떠오르죠. 이탈리아 하면 커피도 떠오르고. 이탈리아는 르네상스 화가들이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미켈란젤로,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 이런 화가들을 많이 아실 텐데, 자, 그럼 제가 퀴즈를 낼게요. 이탈리아의 추상 화가 누가 있을까요? 유명한. 생각만큼 막 딱히 떠오르진 않죠. 저도 그래서 이 작가를 컬렉팅을 할 때 이탈리아의 여자 추상화가? 누구지? 이러면서 이제 좀 재밌었는데, 오늘은 그 작가의 작품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팔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크거든요. 이렇게 한 1m 곱하기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워낙에 르네상스의 문화유산을 꽃피웠던 나라기 때문에 전통적인 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컨템포러리 아트가 이탈리아에 좀 늦게 들어간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에 되게 놀라운 사조가 하나가 있어요. 저 되게 좋아하는데 미술사 책에는 이 사조가 되게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게 되게 획기적이었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해요. 바로 누구냐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다. 미래주의예요. 미래주의 예술가들이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선언문을 발표를 해요. 한 미술 사조가 비평가들이 쟤네 인상주의야. 인상주의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야수파도 쟤네는 야수에 우리에 갇힌 것 같아. 쟤네 작품 야수 같아. 그렇게 해서 그 미술 사조가 생겼어요. 근데 어떠한 사조는 자기들의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주의인데, 문제는 미래주의가 미술사에서 되게 저평가된 이유가 있거든요. 이 미래주의 화가들이 글쎄 파시즘을 옹호한 화가가 되게 많았어요. 옹호한 작가가, 예술가가. 왜냐면 그 옛날에는 화가들이 1차 세계대전 때쯤에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꾸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하는데, 그 당시에 화가들은 그 변혁을 꿈꿨던 거죠. 근데 막상 그 자기들이 옹호한 파시즘이 좋았느냐 이랬을 때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제 패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비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미래주의는 파시즘 때문에 파시즘에 대한 논쟁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미래주의 화가들이 파시즘을 지지하고 파시즘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그 패전국의 청년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은 예술로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나, 이런 것들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 미술이 아닌 이탈리아나 일본의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술도 되게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아르테 포베라나 일본의 구타이 그룹에도 되게 재밌게 작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할 작가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탈리아에 좀 빠져 있을 때 다시, 르네상스가 아닌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이때 이탈리아에 빠져 있을 때 알게 된 작가예요. 근데 컬렉팅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사실 저희 집에는 근대 작가는 없어요. 대부분 다 현대 작가고, 나이가 정말 많은 작가가 카르멘 헤레라,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제 100살 넘은 할머니, 그 정도가 제일 오래된 작가 같은데 더 언니예요. 저희 집에 있는 작가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작가입니다. 자, 제가 너무 말이 길었죠? 일단 그림 먼저 보면서 작품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짜자잔! 상당히 커요. 길이가 1m고 높이는 60cm 정도? 저희 집에 50년대에 그린 오바트 작품이 하나 있는데, 이건 66년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것 중에 두 번째로 오래된 작품인 것 같은데, 짜자잔! 50년도 더 된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칼라프리나 66년도. 50년이 넘은 그림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짜자잔! 와, 정말 곱다. 이 작품을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 자, 조심조심. 지금 제가 벽에 걸기 전에 잠깐 여기다 걸어 놓을게요. 칼라프리나는 이탈리아 코모에서 태어났고 스위스에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유한 환경 덕분에 미술 공부를 많이 했어요. 당시에 여성이 미술 공부 많이 못했고 화가가 되는 것도 더 어려운 일이었는데, 근데
그 새로운 미술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탈리아가 되게 전통적인 미술이 그 많은 나라인데 추상을 이제 받아들여서 추상 미술을 그려요. 근데 재밌었던 게 저희 회사의 선생님 중에서도 같은 학교를 나온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2명이나. 그래서 학교가 되게 역사가 오래된 학교였어요. 칼라프리나가 나온 그 미술대학교가. 그래서 동문이네 막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재미있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1907년도에 프랑스에서 입체주의, 피카소가 입체주의 전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비뇽의 처녀들, 이런 전시를 해요. 근데 큐비즘, 입체주의의 특징이 그라데이션처럼 면을 표현해요. 근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후배 화가지만 여기 보면 그라데이션 기법들을 다 이렇게 잘 썼어요, 그림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 색깔을 칠할 때, 면을 칠할 때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마치 하나의 면이 아니라 좀 되게 입체적으로 각도가 있어 보이게 구성을 했고, 좀 멀리서 보면 아마 이 그라데이션이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자신이 가진 이런 조형적인 미가 그 화폭에 잘 나타날까. 근데 재밌는 건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다양한 형태 중에 노란색이 빛이래요, 빛. 그래서 이제 빛을 표현한 거래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추상을 좋아하는데 사실 요즘 추상화가 작품은 많은데 100년 전에 태어난 추상화가 작품이 없었어요. 근데 칼라프리나가 저한테는 되게 그런 의미에선 되게 깊이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칼라프리나랑 비슷한 나이대에 좋은 추상화가들은 정말 유명해졌어요. 다 가격도 너무 높아서 일반인이 컬렉팅하기가 힘들었고, 근데 발굴이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자체가 추상화가들이 누구야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잘 모르고,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화가나 프랑스 화가, 그런 화가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그 아방가르드 작가, 새로운 추상 작가, 심지어 여성 작가는 당연히 이제 사람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컬렉팅을 했고, 제가 좀 좋아하는 거, 이 작품에서 되게 좋아하는 부분은 사실 이 베이스예요. 제 손에 너무 물감이 많이 묻었는데, 제가 뭘 좋아하냐면 이 베이스가 흰색이 아니라 머드색이에요. 밝은 진흙색?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그냥 흰 캔버스 같은데 이게 미묘한 미색이에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안 칠해진 건가 하고 봤는데 캔버스 자체가 좀 밝은 미색으로 칠해져 있고 여기랑 여기랑 또 다르고, 그래서 되게 곱게 칠한 이런 흔적이 마음을 좀 정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막 무언가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태를 알아볼 수 있게 그린 건 아닌데 조형성만으로도 되게 감동을 주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구상도 좋지만 추상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모양이 심플할수록 이 심플함 안에 어떤 게 있지 하면서. 그래서 저는 계속 이 한없이 이런 그라데이션 같은 부분. 근데 이제 동료가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데, 동료가 누구냐면 호안미로라는 작가랑 스튜디오도 같이 썼고, 우리나라에 왔던 로버트 들로네와 소니아 들로네 부부, 제가 지난번에 피카소전 소개할 때 했거든요. 오르피즘 작가들의 영향을 받았고 동료였는데, 소니아 들로네는 상당히 유명해요. 근데 칼라프리나는 아직 그 정도로 알려지진 않았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소니아 들로네 작품은 좀 실제로 보면 빨리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속도를 막 표현을 해서인지 혹은 크기가 너무 크니까 좀 빨리 퍽퍽퍽 칠했는데, 칼라프리나는 너무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밀도가 높다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품이 되게 쫀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가의 작품이 뉴욕에서 전시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전시장이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도 혹시 보여드릴 수 있으면 같이 보여드릴게요. 근데 작은 그림들은 되게 또 한국적인 것들도 많아요. 마치 한국의 보자기, 연 이런 것처럼. 왜냐하면 결국에 연이나 보자기도 조형성을 가지고 표현한 생활 공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한국적이라는 느낌도 받았고,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좀 있어서 이탈리아 화가지만 되게 더 제가 공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어디에 걸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거실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제가 손을 왜 움직이냐면 여기 크리미가 계속 만져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 자기 좀 보세요. 그림 보지 마요. 그림이 봐요. 그림 말고 그림이 보세요.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어서 제가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소개한 작가에 대해서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다른 작품이 뭐가 있나도 보시고, 나 이탈리아에
추상화가는 몰랐는데 심지어 이탈리아 여성 추상화가가 있었어? 하면서 좀 흥미롭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너무 좋은 작가가 많고 그 작가를 새롭게 알게 되는 기쁨이 너무 크거든요. 그게 또 컬렉팅의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넓은 미술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작가를 만나고 나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번에 제가 다른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액자하고 보여드릴게요. 안녕!